곱하기 몇 프로가 보너스예요. 그러니까 추가 납입 보험료는 보너스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급률은 기본 보험료만 납입했을 때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 추가 납입을 하냐면 납부가 완료된 10년 뒤부터 그때부터 추가 납입할 수 있는 거 그걸 추천. 저희는 추가 납입을 보험만 유지가 되면 언제든지 납입 원금의 100%까지 가능하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 인출이 된다.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메리트 있는 상품이죠. 우선 상품을 잠깐 설명드리면은 일종이 스마트페이형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5년 납이면 3년 많이 내고 2년 적게 내는 컨셉이고요. 일반 페이는 그냥 우리가 단기납 내듯이 똑같이 쭉 내는 겁니다. 얘는 7년 납부터 있어요. 5년 납은 쭉 내는 게 없고요. 투스텝은 5년 납은 3년 많이 내고 2년 적게 내는 투스텝 스마트페이 상품밖에 없고요. 일반 페이는 7년 납부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도 인출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뭐 지점장님들, 팀장님들, 혹시 보험 가입하시면서 적금, 저축성 보험이든 보장성 보험이든 이자 소득세 내본 적 있으세요? 없죠? 예금이나 적금 가입하면 매년 이자 소득세를 내잖아요. 그죠? 근데 보험은 그러면 이자가 언제 생길까요? 보험도 이자가 생기잖아요. 근데 언제 생길까? 보험은 이자가 만기나 해지 시에만 생겨요. 보험은 이자가 만기나 해지 시에만 생겨요. 그러니까 유지하고 있을 때는 이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안 내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120%, 130% 환급률이 생겼는데 국가에서 나한테 세금 내라는 연락이 안 와. 왜냐하면 만기나 해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기나 해지를 10년 이내에 하면, 만기나 해지를 10년 이내에 하게 되면 과세가 되죠, 그죠? 비과세가 안 되죠. 근데 만기나 해지를 10년 이후가 됐다, 그러면 비과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중도 인출은 만기일까요, 해지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중도 인출은 만기도 아니고 해지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현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 있죠. 현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 올 5월 달부터 이제 아마 이제 좀 분주하실 거예요. 5월 초에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날라오거든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세상이 금리가 좋아졌어요. 내가 원래 5억 정도 현금을 갖고 있었어요. 그냥 은행에다가 넣어놨었는데 1%대 이자일 때는 500만 원밖에 안 생겼어요. 5억인데 500만 원밖에 안 생겼어. 2%일 때도 1000만 원밖에 안 생겼어. 근데 갑자기 작년에 4%, 5%가 된 거예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러니까 2천만 원, 2,500만 원이 돼버린 거예요. 이자만. 그러니까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락이 와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9월 달에 한 번 더 연락이 옵니다. 왜 어디서 연락 오냐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연락이 와요. 자, 고객님은 이제 피부양자 자격이 없으십니다. 지금까지 나는 자녀 명의의 피부양자였는데 고객님은 금융소득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되시고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연락이 와요. 자, 그러면 그분은 사실은 이자소득세나 종합소득세는 한 번만 내면 끝나잖아요. 내가 그 다음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안 내면 되잖아. 근데 건강보험은 한번 올라가면, 지역가입자가 한번 올라가면 빠지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분들이 싫어하는 거야. 1%, 2%더 이익을 원하지 않는 거야. 날 귀찮게 하잖아. 그리고 실제 실익이 없어. 종합소득세 내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또 내고, 그리고 나는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럼 현금이 5억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분들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모여요. 우리끼리 5억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의견을 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그러는 거야. 자, 집에 금고를 하나 사자. 금고를 하나 사. 그리고 돈을 한 3억이나 4억씩 찾자. 그래서 돈을 찾아요. 그 돈을 금고에 넣습니다. 그러면 뭐가 안 생기죠? 이자가 안 생기잖아. 3억이나 4억에 대한 이자가 안 생기잖아. 이 모든 일은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자 때문에 생긴 거죠. 이자 때문에. 그래서 실제 금고에다가 현금을 넣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고에서 넣어둔 현금을 첫째 아들한테 5천만 원 주고 둘째 딸한테 5천만 원씩 줬어요. 현금으로.
그럼 이 첫째 아들은 너무 경제적인 지식이 많아가지고 이걸 돈을 잘 굴려가지고 여기 새로 생기는 여기 플랫폼 시티 쪽에다가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그럼 물어보겠죠. 뭐 어디서 났냐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보통 어떻게 조언을 하냐면 저희 컨설턴트들이 어떻게 조언하냐면 생활비로 쓰세요. 대신에 현금 영수증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조언을 하는 거예요. 자, 얼마나 행복한 고민이에요? 그죠? 정말 행복한 고민이잖아요. 근데 이 상품이 그게 가능해요. 투스텝이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금고에 넣는 거랑 똑같은 기능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험은 이자가 언제 생긴다고 그랬어요? 만기나 해지다. 그죠? 근데 종신보험은 만기가 없잖아. 종신보험 만기가 없잖아. 그러면 해지만 안 하면 되잖아. 해지만 안 하면 이자가 안 생기는 거야. 자, 그러면 돈을 언제 나 돈 필요한데 돈 어떻게 해? 이걸로 하면 중도인출. 중도인출은 돈을 뽑았어도 세금이 없어. 만기는 해지가 아니니까. 자, 그럼 이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납입 완료 이후에 중도인출됩니다. 5년 납이면 5년 납 이후부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1년에 12번. 오늘 하루에 12번 다 하셔도 돼요. 오늘 아침에 내가 기분이 좀 꿀꿀해서 중도인출 한번 하고요. 점심 먹고 중도인출 해보니까 기분이 조금 더 나아지네? 한 번 더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한 12번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한 번 할 때마다 해약 환급금의 50%까지. 그러면 최소 남겨둬야 될 돈이 있잖아요. 왜냐면 이 보험이니까 최소 남겨둬야 될 돈이 스마트페이형, 그러니까 5년 내는데 3년 많이 내고 2년 적게 내는 상품은 기본 보험료의 20%까지 남겨놔야 되고, 일반 페이형 7년 납은 1년치 보험료를 남겨놓으면 돼요. 그러면 기본 보험료 총액이 20%면은 야 그러면 저기 돈 다 못 찾아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다 찾아 쓸 수 있거든요. 내가 낸 것까지는. 왜냐하면 10년 차 되면 우리가 환급률이 123에서 4% 나와요. 그러면 이자가 20%가 되면 되잖아요, 그죠? 그죠? 이자가 20% 나오면 되잖아. 내가 낸 금액의 20%면 되니까. 그 20% 이자 냅두고 내 원금을 다 찾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단 중도인출액은 이미 납입한 기본 보험료 이내까지만 받는. 왜 이렇게 이건 모든 보험사가 동일합니다. 왜 이렇게 정해놨냐면 내가 만약에 내 원금 말고 이자까지 갖다 썼다. 그러면은 국세청에서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너 이자를 갖다 썼는데 왜 세금을 안 내? 실제 갖다 쓴 거잖아요. 그죠? 원금을 갖다 쓰는 거는 이자가 생기지 않으니까 세금 부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자까지 갖다 썼다.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중도인출 금액은 원금까지만 저희가 세팅을 해놓는다. 모든 보험사 동일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자, 이게 이제 간편한 우리 조경표입니다. 40세 환급률은 123.5에서 123. 이거 여성 기준입니다. 50세는 124%까지 나오더라고요. 60세는 124.3%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게 10년 차입니다. 10년 차. 시책은 350% 이걸 지급되고요. 얘가 투스텝에 3년 많이 내고 2년 적게 내는 거고, 얘는 일반 페이의 7년 납 기준입니다. 50세는 일반은 똑같죠. 그리고 60세도 요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지금 125% 넘지를 못해요, 환급률은. 그리고 얘는 2월 시책이 250%.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시면 민원 생길 이유도 별로 없어요. 이게 수수료는 얘보다 좀 적잖아요. 얘보다 좀 적거든요. 근데 시책이랑 그 다음에 다건으로 판매한다고 생각하시면 어차피 3년 많이, 우리가 100만원짜리 고객이 뭐 흔한 거 아니잖아요. 20만원, 30만원짜리 고객이실 텐데 20만원 고객이면 3년 동안은 20만원 내고 나머지 2년 동안은 얼마 내요? 4만원만 내는 거, 4만원. 매달 4만원만 내는 거니까 공과금처럼. 그러면 납입 완료되고 기다리면 되니까. 그 다음에 중간에 돈이 필요하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중도인출 하시면 되잖아. 중도인출. 그래서 유동성에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사망하면 뭐가 나와? 중도인출하다가 사망하면 사망보험 나오죠. 사망보험. 우리가 연금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연금은 받다가 죽으면 뭐가 나와요? 남아있는 연금 액수가 나오잖아요. 그게 더 크겠어요? 사망보험이 더 크겠어요? 당연히 사망보험이 더 커요.
자, 이건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5년 납, 7년 납. 그러니까 5년은 스마트 페이형. 그러니까 스마트 페이형과 일반 페이형은 5년, 7년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5년 납은 20만 원. 20만 원이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1,000만 원이 되는 제가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스마트 페이형은 20만 원이 1,000만 원. 일반 페이는 10만 원이 1,000만 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20만 원이 1,000만 원, 5년 납은 20만 원이 1,000만 원, 7년 납은 10만 원이 1,000만 원. 그럼 2,000만 원 하려면은 20만 원. 얘는 40만 원. 뭘로? 카드 납으로. 손을 오시면 되죠. 카드 납으로 오시면. 여기 정리한 게 1종 스마트페이는 20만 원당 1,000만 원, 5년 납은 20만 원당 1,000만 원, 7년 납은 10만 원당 1,000만 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개인 사업자나 아니면 법인 사업자들한테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게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잘 먹히는 방법이죠. 우리가 보통 법인들을 대상으로 하면 경영인 정기를 주로 많이 제안하지 않습니까? 경영인 정기를 제안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손비 처리? 네. 자, 그러면 저희 팀장님하고 저하고 아무 관계가 아니죠. 그럼 팀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려요. 제가 계약자 수익자가 될 테니까 팀장님 피보험자, 저의 피보험자가 되어 주시겠어요? 45,500억짜리? 그죠? 아니죠. 이분한테는 아무런 이익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잖아. 근데 그럴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법인은 가능해요. 법인은 아무 관계가 아니어도 계약자 수익자가 법인이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 볼게요. 법인 입장에서는 세 가지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금이나 적금, 두 번째 주식, 세 번째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예금 적금은 대표가 사망하면 뭘 줘요? 그냥 적립금만 주는 거죠. 거기다 0.1%만 더 얹혀 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연락이 와요. 대출금 같은 거. 우리가 만나는 대다수의 법인들은 상장된 법인들이 아니잖아요. 상장된 법인들이 아닌 데는 대다수가 대표를 보고 돈을 빌려줘요. 대표가 그 법인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에요. 근데 그 자산이 없어졌어.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큰 자산을 잃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회수하는데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표가 만약 사망하면 바로 회수 들어옵니다. 대출해도 다 회수 요청이 들어와요. 그럼 그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될까 안 될까? 안 되면 누가 책임져야 되죠? 남겨진 가족들. 법인이 책임질 게 아니고 남겨진 가족들이 책임져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상속인이다. 남겨진 가족들이 집에 차압이 붙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손비 처리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이제 얘기할 바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 나라에서 다 만들어놨어. 손비 처리하게 다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두 가지만 보통 신경 써주면 돼요. 손비 처리를 우리가 신경 써줄 게 아니고요. 정관에 혹시 정관에 안 돼 있으면 정관에 두 가지만 기입해주면 돼요. 퇴직금 관련 임직원들의 퇴직금 관련 규정이랑 첫 번째, 그 다음에 유가족 관련 규정이 두 가지만 딱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걸 계약자 변경을 해주고 뭐 이런 것들 아니면 현금을 찾아주고 이런 것들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뭐 손비 처리 가지고 너무 강조하실 필요는 없어. 그거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세무사한테 그냥 손비 처리 내역서 한 장 주면 1년에 한 번씩 있죠? 그 한 장만 주면 다 끝나요. 거기서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대신 법인이 왜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겠냐. 왜냐면 보험은 만약에 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대표가 사망했어요. 그럼 뭐가 나오죠? 사망보험 나오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300만 원씩 냈다고 쳐요. 1년 냈어요. 그럼 3,600만 원 냈잖아요. 이 상황에서 만약 사망했어. 대표가. 그러면 은행에서는 3,600만 원만 줘요. 주식은 얼마 줄지는 몰라.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얘는 확실해요. 1억 5,900, 1억 6천만 원 주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법인이 사람이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나요? 그죠?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법인이 사람이라면 제가 현금이 많은데 나는 사실 다 돈이야. 내 피보험자만 대주면 다 돈이야 이거. 근데 내 피보험자를 내가 개인은 할 수가 없잖아. 근데 법인은 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법인 입장에서는 사망보험금이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그게 핵심 포인트야. 법인이 왜 보험을 해야 되는지 핵심 포인트가 그거예요. 손비 처리가 아니고요. 손비 처리는 그냥 돼요.
그걸 가지고 강조할 필요가 없어. 그럼 법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금이나 주식보다는 얘가 훨씬 더 이익이에요. 법인 입장에서. 그래서 법인은 이퀄 대표잖아. 그죠? 그러니까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이익인 거지. 그리고 내가 법인 대표가 돈을 내는 게 아니에요. 법인 돈이 나가는 거지. 계약자 수익자를 법인으로 해놨죠?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계약자 수익자를 반드시 법인으로 하셔야 돼요. 수익자를 법정 상속인으로 하면 이 대표의 급여가 돼요. 급여가 돼요. 그래서 계약 수익자도 반드시 법인으로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경영인 정기도 참 좋은 상품인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비싼 상품이거든요. 제일 좋은 상품이에요. 근데 왜 대표들이 어려워하시냐면 너무 길어. 90세나 90세 만기. 그리고 환급률 도래하는 시기가 우리가 계속 좋게 만들려고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걸려요. 그럼 나는 50세인데 나는 5년 뒤에 퇴직하고 싶어요. 퇴직을 하고 싶어. 만약 난 55세인데 60세 퇴직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상품이 좋다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90세까지 내래. 물론 5년 뒤 되면은 뭐 감액 완납도 되고 7년 되면은 뭐 적립형으로 전환도 된다는데 근데 이게 법인에 도움이 될까? 나한테 크게 도움이 될까? 퀘스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이거 들고 가면 이건 확정이잖아. 자, 3년 동안만 법인이 많이 내시고요. 그럼 나머지 2년 동안은 60만 원만 부담이 안 돼요. 그리고 납기가 완료된 상태 이게 55세가 됐든 60세가 됐든 납기가 완료된 다음에 계약자 변경해줘요. 퇴직금 처리하고 그죠? 계약자 변경해줘요. 그러면 이 법인 대표는 낼 게 있어 없어요? 낼 돈이 없어. 납기 끝났잖아. 그럼 이 대표가 돈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돈이 필요하면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중도유출하면 되죠. 납기 끝났잖아. 중도유출하면 되죠. 아니면 중도유출하지 않고 가만히 냅뒀어요. 10년 차가 됐죠? 5년 냈고 대표는 5년만 기다리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123.1% 확정이자. 대표 입장에서는 손해볼 일이 아닌 거죠. 그죠? 어쨌든 자기는 퇴직금을 돈으로 안 받고 계약으로 받은 거니까. 그리고 이 사이에 만에 사망한다. 그럼 이거 나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내가 냈던 것보다 더 많이 받아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법인한테 이게 잘 먹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짧은 납기로 법인 부담, 그러니까 법인이 내야 될 기간에 대한 부담을 경감을 시켜줄 수 있고 이걸로, 이 계약으로. 그 다음에 납입 시에는 보장성 보험료는 손비 처리가 됩니다. 얘는 보장성 보험료와 적립형 보험료 이렇게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돼요. 손비 처리 내역서 하나 주세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1년에 왼쪽에는 보장성 보험료, 오른쪽에는 적립성 보험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세무사는 보장성 보험료만 비용 처리하면 돼요. 그럼 끝나. 그러면 세법상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보통 납입 보험료의 5에서 15% 사이를 손비 처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퇴직할 때 계약자 수익자를 대표로 바꿔준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잖아. 그죠?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이렇게 삼박자를 모두 갖춘 종신보험이다. 이거는 사실 이렇게 우리가 3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고액 계약을 받는데 사망을 얘기해가지고는 받기가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안 죽어요, 잘 안 죽어요. 자, 그리고 사실 사망보험금이 많이 필요한 사람은 뭐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할까요? 돈. 현금 많은 사람들이 사망보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계약자와 수익자를 잘 만들어야 돼요. 이제 장성했고 돈을 잘 벌고 있는 아들이 있어요. 나는 현금이 한 50억 정도 돼요. 아니면 부동산 다 포함해서 한 50억 정도 돼요. 내가 걱정이 있는 거지. 내가 죽고 나면 이거 세금이 얼마나 나갈까? 50%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상속세. 그럼 25억은 세금이에요. 근데 이 자녀가 그걸 준비할 자기 능력이 될까? 그래서 계약자 수익자를 자녀로 하고 피보험자를 저로 하는 사망보험금 15억짜리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망하면 계약자 수익자가 자녀잖아. 자녀가 돈을 냈고 돈도 자녀가 받아가는. 그래서 상속세 대상이 안 되는 거지. 그 금액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종신보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게 그전에는 몰랐죠. 그전에는 부담스러웠지. 아, 이거 보험 회사에서 만약에 매출 안 나오면은 막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리기도 했잖아.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려놨던 것들이 저한테는 지금 자산이에요. 아니면 강제저축이잖아요, 그거. 강제저축이거든요. 자, 그런 컨셉으로 법인들한테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이제 병원비 등등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본인부담 상환액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본인부담 상환액이 혹시 이것 때문에 혹시 곤란함을 겪으신 경험 있으신가요? 본인부담 상환액 때문에? 자, 이 사실 2009년 10월 이후 약관입니다. 2009년 10월부터 이 약관에 이 명시가 됐어요. 이 내용이. 자, 회사는 다음의 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면책이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사전에 받았거나 사후에 받을 돈은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관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2021년도에 이것 때문에 다수의 고객들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거 무효다.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1심, 2심, 3심까지 갔어요.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작년 12월에. 어떻게 누가 이겼을까? 보험회사 이겼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약관이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실손보험의 대전제가 뭐냐면 이득 금지의 원칙이에요. 이득 금지의 원칙. 그죠? 우리 실손은 이득 금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3개를 가입하든 4개를 가입하든 비례보상이잖아요. 그럼 내 손해잖아. 나는 4군데를 보험료 다 내고 있는데 내가 받는 거는 4분의 1만 받아야 되니까 각각. 그죠? 그렇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얘도 너 내년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돈을 돌려받을 거잖아. 예를 들면 나 120만 원 들었어요.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건강보험관리공단은 구분을 해요. 소득별로. 10분위가 소득이 제일 많은 사람, 1분위가 소득이 제일 적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동일한 의료보험 혜택을 받더라도 분위에 따라서 내는 보험료가 달라지는 거예요. 돈을 적게 내는 사람은 보험료를 적게 받지만 동일한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거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동일한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요. 자, 그런데 나는 1분위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에요. 돈이 적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냥 200만 원, 한 15일 정도 입원했는데 한 20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돈이, 본인 부담금이. 근데 보험사에 청구하니까 이걸 보내달래요. 장기 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보내달라고 해요. 이거 혹시 보내준 적 있으세요? 이거 보내면 왜 보내달라고 그럴까? 이분이 지금 어디에 해당하냐면 83,000원이거든요. 매달 내는 보험료 83,000원이에요. 이거 보려고 하는 거야. 이걸 보고 걔네가 이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 83,000원이면은 3분이 해당이 돼요. 3분이. 그죠? 3분이 해당되면은 108만 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단에서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난 200만 원 청구했잖아요. 그럼 108만 원만 보험금을 지급해. 나머지 92만 원은 내년에 받으라는 거야.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바로 주면 괜찮잖아요. 건강보험관리공단 바로 주면은 문제가 없는데 내년에 받아야 돼. 내년에. 그러면은 이 1분위는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인데 내년에 준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 감당이 되겠어요? 그럼 대출 받아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남한테 돈을 빌리거나. 근데 병원 한 번만 가겠냐고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는 분위를 안 물어보잖아. 보험 가입할 때 여러분 몇 분이냐고 안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보험료를 내시잖아요. 그죠? 동일한 보험료를 낸단 말이에요. 근데 보험금 지급할 때만 분위를 물어봐. 그죠? 왜냐면 적은 분이 1분인 분들은 보험료를 적게 받아야지 그러면.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죠?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 자,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손보험은 다 동일해요. 이제 약관 명시돼 있든 안 돼 있든 다 동일해요.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고 특히나 4세대 실손은 급여는 80%, 비급여는 70%만 지급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비급여를 100만 원 이상 쓰면 100% 인상, 100% 할증, 200만 원 이상 쓰면 200% 할증. 그죠? 이제 자동차 보험이에요. 자동차 보험. 자, 그러면 제가 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냐면 이거에 대한 폐해를 예방할 어느 정도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병원비 든든이라는 상품이라고 해요. 병원비 든든은 본인보다 상한이 없잖아. 그래서 제가 거기다 이름을 붙였어요. 정액 실손보험. 정액 실손보험. 내가 몇 군데 우리 암보험처럼 암 진단비처럼 몇 군데를 가입하든 돈이 다 나와. 내가 이것도 가입하고 병원비 든든도 가입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받고 우리 저 실손에서도 받고 병원비 든든에서도 같이 받는 거야. 비례 보상이 아니고.
안 되는 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정신병원, 요양병원. 이 두 가지만 빼고 본인 부담금을 통원, 입원 다 포함해서 우리 일반적인 실손은 통원, 입원, 약제비 다 구분돼 있잖아요. 얘는 다 포함. 본인 부담이 다 합쳐져서 금액을 넘어가면 됩니다. 제가 그때 설명드린 거 전액 본인 부담, 그 급여에 보면 전액 본인 부담이 있고 비급여가 있거든요. 둘 다 내가 다 내는 거거든요. 내가 다 내는 거. 공단에서 저한테 안 줘요. 그럼 왜 이렇게 구분해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뭐 전액 본인 부담이나 비급여나 뭐 차이가 없는데 그냥 굳이 뭐 이렇게 구분해놨을까? 왜냐하면 비급여는 의사가 받고 싶은 대로 받아요. 우리가 비급여 저기 독감 주사가 비급여예요. A 병원은 2만 원, B 병원은 3만 원, C 병원은 4만 원 이렇게 가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들이 애기들 데리고 있는 엄마들이 싼 병원 찾아가지고 막 검색해서 가잖아요. 근데 이걸 급여로 늦춰. 대신에 전액 본인 부담 시키면 정찰제 가죠. 똑같이 2만 원 받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싫어해요. 나 5만 원 받고 싶은데 왜 나한테 3만 원 받으라고 하는 거야. 그런 거야. 자, 그러면 왜 전액 본인 부담, 일부 본인 부담으로 하지 왜 전액 본인 부담을 했냐면 우리 암 발생하면 암덩어리가 크잖아. 예를 들면 그럼 이거 수술할까 안 할까? 암덩어리가 크면 수술 못해요. 이걸 드러내면 죽어요. 근데 내 살이잖아. 아니 나 몸이 이만한데 이만한 살을 도려낸다고 생각하면 살겠냐고요. 죽지. 그래서 이걸 사이즈를 줄여요. 암 사이즈를. 그거 사이즈 줄이는 주사가 로다주라는 면역 항암 주사제가 있어요. 항암 주사. 그게 한 번 맞는데 400만 원 들어요. 한 번 맞는데 400만 원 들어요. 근데 만약 그거를 일부 본인 부담으로 하면은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엄청 높아져. 그래서 그런 거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해주는 거야. 대신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정찰제를 해줄게 하는 거야. 예전에 너 다른 데 맞을 때는 700만 원 들었지? 그걸 우리가 400만 원으로 정찰제 어느 병원 가더라도 삼성병원을 가든 한양대 병원을 가든 400만 원으로 처리해 줄게. 이렇게 하는 게 전액 본인 부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로다주 주사 한번 맞으러 가요? 그건 통원으로 맞을까? 입원으로 맞을까? 입원 안 시켜줘요. 통원이면은 실손은 얼마 받을 수 있어요? 20만 원에서 맥스 25만 원 아니에요? 그죠? 옛날 거 같으면? 나머지는요? 400만 원 들었는데 나머지는 누가 내요? 내 부담이지. 내 부담 380만 원 내 부담이잖아요. 실손은 현재 실손은. 근데 병원비 드는요. 400만 원 들었으면 100, 200, 300, 100, 200, 300, 500, 1000 구간 있잖아요. 그러면 400만 원 들었으니까 300에서 500 구간이죠. 그럼 300만 원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로다주 주사를 보통 3번에서 4번을 맞아요. 한 번 맞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은 4번 맞으면 1600만 원이잖아요. 3번 맞으면 1200만 원. 그러면은 내가 한 번 더 맞았어요. 800만 원 썼죠. 2번 썼으니까. 그러면 이 구간에 해당될 거 아니에요. 그럼 200만 원 추가를 받고 3번 맞으면 12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 구간에 해당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500만 원을 추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토탈 1000만 원을 다 받는 거죠. 나머지 통보는 3번 맞으면 60, 4번 맞으면 80만 원 받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 면에서 메리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얘는 급여만 되거든요. 병원비든 급여만 돼요. 우리나라는 95%, 96%가 급여예요. 병원비 중. 나머지 4%, 5%가 비급여예요. 이거는 나 복강경 수술해도 되는데 나 로봇 수술 선택하고 싶어. 그런 거 비급여잖아. 그래서 급여만 해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 초음파 검사 7회, 제왕절개 수술, 임신성 장려 이거 하면은 1년에 한 100만 원, 11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이거 내가 실손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건 실손 청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안 되는 거잖아. 초음파 검사를 아파서 했어요? 근데 내 아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가슴이 잘 뛰나 이런 거 궁금해서 보는 거잖아요. 이거는 장애 질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청구 못하죠. 근데 얘도 다 청구가 돼요.
우리가 건강염려증이 있는 고객들 있죠. 그래서 계속 뭐 여유가 좀 있는 분이 남자들 가서 MRI 검사하고 CT 검사해. 그래서 나한테 병원비 청구를 해. 나한테 보내줘. 근데 물어봐. 어디 가봐서 갔다 왔냐니까 아, 머리가 어지러워서 갔다 왔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 근데 병원비 청구해 달라고 줘. 근데 그걸 청구 이거는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청구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 좋아하시겠어요? 아니어서 청구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분 유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네. 근데 본인은 안 아프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중에 유병자로 제안을 하면 자기는 나 안 아파 나 병원에서 저렇게 아픈 적 한 적이 없는데 뭘 근데 기록은 많이 나와 있어 많이. 근데 이거 상관 있어 없어요. 아픈지 안 아픈지 안 물어봐요. 그냥 본인 부담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만 본다. 이거 병원 영수증 안 모아도 되잖아. 어디서 확인해요? 심평원에서 만든 건강이임이라는 앱에서 확인하니까. 예? 3개월 아직 안 나와서. 아 그래? 그러면 콜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해 달라고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이번 달부터 바뀐 건데요. 60대 70세가 원래 보험료가 비쌌거든요. 원래 간편 가입이 60세가 7만 원 돈이었어요. 근데 보험료가 3만 7천 원이 됐어. 이번 달부터. 이거 유병자 실손보다 싸요. 70대 지금 한번 설계해보세요. 유병자 실손보다 싸. 이것도 20년 동안 이 보험료 그대로잖아. 할증이 안 되잖아. 얘는. 변동이 없잖아. 그러니까 70세 가입했으면은 돌아가실 때까지는 이 돈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5% 할인해줘. 이 5% 할인 안 된 거잖아. 할인 안 된 거고 여기 5% 할인해줘. 응? 그래서 지금 팔기에 너무 좋아요. 지난달에 가입하셨던 분 중에 7만 원씩 가입하신 분 계시는데 그분한테 말씀을 못 꺼내겠어요. 저도 처음에 사실 이 보험료를 보고 우리 회사에 잘못 세팅한 줄 알고 저도 상품 개발 쪽에 전화했더니 이쪽 보험료가 많이 올랐어요. 20, 30대, 30, 40대, 50대가 나이 보험료가 많이 올랐고요. 이쪽 보험료가 확 떨어져, 40%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실손보험을 가입시키면 돈도 안 되고 귀찮기만 하지만 얘는 돈도 돼요. 어떻게? 시책 700% 주잖아. 이거를 400, 13회째 300. 그러니까 10만 원 팔면 120만 원 벌어, 120만 원.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응? 10만 원 팔면 120. 20만 원 팔면 240. 그래서 60대에서 70대를 대상으로 간편으로 접근하시면 보험료 부담이 없다. 그러니까 5만 원 안쪽이잖아, 5만 원 안쪽. 해보시면 다 5만 원 안쪽이잖아. 그래서 만약에 그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해야 되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이걸로 충분히 제한할 만하다. 그리고 사실 65세가 넘어가면 있잖아요. 통운으로 받을 일이 없어요. 혹시 저희 부모님 예를 들어보면 정원이가 이제 7순 이제 8순이 다 돼가시는데 정원이 매일 병원 가시거든요. 병원 가면은 의원에서 보통 동네 병원의원 가잖아요. 그러면 1,500원입니다. 어떤 걸로 가시면 1,500원. 그리고 약국에 가도 3,000원 넘질 않아. 그래서 5,000원 넘질 않아.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 한 달 실손 보험료를 부담하는 게 40만 원이거든. 근데 그것만 부담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치료비 5,000원씩 부담하는 거야 또. 저는 별 실익이 없어. 차라리 그런 분들은 보통 입원하게 되면 수술 때문에 입원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수술비 있죠. 1호점 수술비나 그런 것들로 세팅을 해주시면 그게 더 합리적이에요. 실손은 65세가 넘어가면 실손 통원은 받을 게 없어요. 실제 받을 게 없고요. 내는 보험료가 훨씬 더 비싸요. 근데 얘로 세팅을 해놓고 여기다가 수술비까지 넣어놓으면 충분히 수술비에서도 보장받고 여기에서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시책이 어쨌든 이번 달부터 700%로 올라갔으니까 이것도 관심을 가지시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투스텝은 5년납은 350%, 7년납 여기 7년납의 이종은 250%. 7년납은 여기 7년납도 350%네. 제가 잘못 적어놨네요. 다시 아까 250%라 그랬잖아요. 350%. 350% 같이
그다음에 농협은 농협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저기 있어요. 자회사가 있어요. 저희 계열사. 여기서 이제 계약자들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계약자면 농협 생명의 계약자면 적객 도우미 한 명을 그러니까 여기다가 신청을 하시면 일시불로 내시면 됩니다. 뭐 매월 월납하실 필요 없고 여기다가 이제 내가 우리가 장제를 진행하겠다 여기다 농협 파트너스로 연락을 하시면 적객 도우미를 한 명을 무상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조사용품 있죠. 우리 조사용품들 300인분을 지원 받으시거나 아니면 10만 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 이런 걸 드려요. 그리고 저기 신청하면 10% 할인 혜택입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가 뭐 프리드나 뭐 이런 데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 저희 회사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저희 회사의 그 계열사에서 이렇게 저희 쪽에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계약자는 돼요. 계약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그 계약자가 신청하면 돼요. 좀 이 혜택을 드린다. 여기 보면 리무진 차량도 뭐 앰뷸런스도 무료 제공해주고요. 그다음에 뭐 하여튼 뭐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별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이걸 또 좋아하시는 고객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팀장님들이 보시고 제가 이거는 자료를 원하시면 여기 깔아놨으니까요. 참고하시고. 그다음 저희 수련원 6군데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보험사 중에는 우리밖에 없잖아요. 몰랐어요? 이거 제가 2018년까지 제가 담당했었어요. 제가 총무에 있으면서 그래서 제가 다 이거 공사하거나 아니면 개보수 할 때 제가 다 관여했고요. 변산 반도에 위치하고 있고 내소사가 있고요. 거기 되게 경관도 좋고 먹거리도 많아요. 근데 3박 이상 하시면 안 돼요. 왜? 우울증이에요. 너무 조용해. 파도 소리가 나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만 조용히 머리 식기에 좋고요. 제주 수련원은 제일인기가 많아요. 표선면에 위치하고 있고 제주공항에서 한 40분 거리 그리고 위치도 그렇지만 바로 바닷가 옆이에요. 그래서 시설도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설악수련원은 설악산 안 가셔도 설악산이 다 보여요. 그래서 여기 다 조망이 다 돼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자세히 보고 싶다. 쌍안경 끼시면 장안경 끼시면 자세히 볼 수 있고. 그리고 수영부 수련원은 수영부는 뭐가 유명하죠? 온천이 유명하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없어요. 조용히 대신에 강아지, 고양이 데려갈 수 있습니다. 여기 1번, 3번, 4번, 6번은 농협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농협 생명만 돼요. 농협 손해보면 안 돼요. 직접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평일날은 8만 원에서 9만 원, 주말에는 10만 원 초중반 4인 가족 기준. 그러니까 소목항 여수랑 그 다음에 소노벨 홍천은 저희가 대면 거를 법인 회원권으로 이용을 하는 거고요. 소목항 여수는 호텔 2인 투숙. 근데 들어가실 때 가족관계 증명서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편안하게 가셔도 돼요. 그리고 저희가 전국 6,000개 농축협에서 업무 처리가 되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큰 메리트거든요. 왜냐하면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콜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니까요. 자, 저는 농협생명의 이승준 지점장이었고, 그다음에 저희 정유창 실장과 그다음 조선배 매니저가 설계 지원 도와드리고 하니까 상품 관련해서 설명해드리니까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은 식사하면서 간단하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영어 기준은 몇 살까지예요? 70세까지. 간편도 돼요. 간편.